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새벽에 조지아 공장 상공을 맴돈 군용 헬기, 그리고 수백 명의 무장 요원이 동맹국 기술자들에게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미국의 과잉 단속은 단 72시간 만에 한국의 압도적 외교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대통령 직보, 백악관 한라인, 의회와 재계의 연쇄 파장.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 새벽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의 숙소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 낮게 깔린 헬기 날개 소리가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살짝 젖혔을 때 검은 실루엣의 군용 헬기 세대가 우리 공장 상공을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휴대폰을 집어 들려는 순간 창밖으로 검은색 SUV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붉은색 경광등이 어둠을 찢어 놓았습니다. 폭도에서 급하게 오가는 발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어요. 제 심장은 쿵쾅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그때 누군가 영어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급하게 걸치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보인 것은 총을 든 요원들과 겁에 질린 동료들의 얼굴이었어요.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온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제복과 방탄조끼 그리고 허리에 찬 수갑들이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차갑게 반짝이더군요. 제 앞에 선 요원의 얼굴은 감정 하나 없이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저를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비틀었고 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을 감싸는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 동료들도 하나둘씩 벽에 세워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온 기술자로서 미국 공장 건설을 돕기 위해 일하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제 존엄성을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요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분노와 억울함의 소리만이 메아리 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요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공장 부지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지시사항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공들여 세운 건설 현장은 한순간에 멈춰섰고 크레인과 중장비들은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제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왔고 또 다른 이는 환풍구 속에 몸을 숨기려다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관리자 한 분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숨으려 했지만 결국 젖은 몸으로 끌려 나오면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마치 전쟁 포로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우리를 한 줄로 세워 버스로 끌고 갔고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우리는 허리까지 이어진 쇠사슬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노예선을 연상시키는 광경이었고 제 옆자리의 동료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찍고 있었고 그 플래시 불빛이 마치 우리의 치욕을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번쩍거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제가 지난 몇 달간 일했던 공장이 점점 멀어져 갔고 그곳에 쏟았던 제 열정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으며 동료들의 한숨 소리만이 가끔씩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각자의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 도착했을 때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우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렬로 늘어서서 신원 확인을 받았고, 지문과 사진을 찍히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푸른색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제 정체성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용실로 들어서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녹슨 철제 침대, 그리고 고장난 싱크대와 변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조차 철창에 가로막혀 있었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밤이 되자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동료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고,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곧 나갈 수 있을 거라며 위로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날이 새도록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손목을 보니 쇠사슬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제 자존심에 새겨진 낙인처럼 느껴졌고,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고, 변호사 접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나온 음식은 차갑고 맛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받는 대우였습니다. 간수들은 우리를 마치 위험한 범죄자처럼 대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굴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운동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갔을 때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상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이곳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금시설의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국토안보수사국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이번 단속을 설명하는 모습이 비치더군요. 그들은 이것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었고, 우리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바뀌자 현지 미국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 미국인 용접공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저으며 쇠사슬로 묶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고, 표정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고, 이미 공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걱정했죠. 지역 슈퍼마켓 주인은 한국인들이 떠나면 자신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그들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역설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국 가족들이 떠나면 학교와 교회도 텅 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물론 공화당 후보는 여전히 우리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단속을 정당화했지만, 현실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미국 정부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 사건을 다루었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를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조지아주에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며, 이번 단속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결정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조차도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우리가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며 정식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어떤 기자는 우리가 체포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분석하며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청을 찾아온 한인의 대표들은 우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자리에는 미국인 지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대했지만, 미국인들 중에는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지어 국제 언론들이 우리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한 76억 달러와 8,500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번 단속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기자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번 사건의 모순을 지적했고, 미국이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IRA 보조금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문을 심도 있게 다루었어요.
특히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한지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그들은 우리의 사진을 들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죠. 대학생들은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해시태그 운동이 글로벌 트렌드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경제협력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이런 초당적 협력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24시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사건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우리를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느꼈고 그들의 목소리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이미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 구금시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존엄성 문제로 규정했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청와대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외교부는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며 우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초태용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국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한국 외교 역사상 보기 드문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긴급 한라인이 개통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미국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실장이 직접 백악관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고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는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경고했고 조속한 해결 없이는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입장을 표명했죠.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우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투자 계획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는 국무부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고 의회 지도부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이 모든 외교적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총공세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미국 측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왔어요. 이는 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과거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전용기 투입 결정이 발표된 것이었어요. 구금시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동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부 전용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끝까지 지킨다는 강력한 메시지였고 세계를 향한 우리의 자존심이었죠. 미국 언론들은 이 결정을 대서특필하며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조치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것이 한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폭스뉴스조차도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인정하며 미국 정부가 외교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단속이 과도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요. 정부가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죠.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당황하며 내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백악관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일부 상원 의원들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는 백악관의 추가적인 압박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재무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내부 압박과 함께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재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했고,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중단을 우려했죠. 월가의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는지를 실감했어요. 과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필요에 의한 대등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죠. 구금 시설 밖에서도 의외의 조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증언했어요. 한 미국인 엔지니어는 한국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그들의 전문성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번 단속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우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재고를 요청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한국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잘 융화되어 있었는지를 증언했고, 그들이 떠나면 학교와 교회, 지역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찰관들도 이번 단속이 과도했다고 인정했고, 우리가 결코 위험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지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곧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외신 언론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독일 도이체벨레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극찬하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세련됨과 전략적 사고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고, 이번 사건이 한국 외교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일본 언론들조차도 이례적으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인정하는 논조를 보였는데, 특히 국민들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감정적 대응 대신 경제 논리와 국제법을 근거로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보도했죠. BBC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적 비판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강대국에 당당히 맞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석했어요. 저는 작은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우리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어요. 상원 외교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했고, 여러 의원들이 행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미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고, 공화당 의원조차도 경제적 실익이 없는 단속이었다고 지적했죠. 하원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에 압력을 가했고, 이 문제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반도체 법안과 관련된 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백악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사건 발생 72시간째 되는 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먼저 한국 측에 협상을 제안해왔고, 양국 정부는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측에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매우 단호했어요.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모든 기록의 말소, 그리고 재입국 보장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한다는 것이었죠. 미국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결국 한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고,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통해 체면을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은 우리의 기록에 아무런 흠집도 남기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결정을 인도적 고려라고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한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 3일 만에 세계 최강국을 움직인 우리나라의 힘에 감격했고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의지에 감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전략적 사고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석방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와 한국 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 기업 관련 단속을 할 때는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당한 비자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손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고 공식적인 유감 표명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72시간 만에 이루어진 성과였고 한국 외교 역사상 전례 없는 신속한 해결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빠른 대응과 전략적 사고를 높이 평가했고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거처럼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고 협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고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벅차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극적인 반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극찬하며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경제력과 외교력, 그리고 국민적 단결이 어우러진 한국의 총체적 대응 능력에 주목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단 3일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반전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견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썼더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며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제조업 부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이 보여준 독립적 행위자로서의 면모가 인상적이었다며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저는 이런 평가들을 읽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햇빛 아래 서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BBC는 특별 기획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논리적 집단지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의견들이 얼마나 수준 높고 논리적이었는지를 분석하며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독일 언론들은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교과서적 사례로 소개하며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이 보여준 자주 외교의 정신이 드골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며 진정한 독립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죠. 중동과 아프리카 언론들도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에 주목하며 개발도상국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고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석방 명령이 내려졌고 우리는 정부 전용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구금 시설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죠. 저는 가슴을 펴고 자유의 공기를 맘껏 들이마셨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동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극기가 그려진 정부 전용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저는 지난 72시간 동안의 악몽 같은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굴욕,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보낸 절망의 밤들, 그리고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답답함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당당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미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저는 이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대한민국 정부 전용기를 타고 당당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한국 음식을 먹으며 고국의 맛과 향기에 눈물이 나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마치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강국과도 맞설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분명합니다. 오만한 과잉 집행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공장 상공의 헬기 소음부터 정부 전용기의 트랩까지 72시간의 격전은 오늘 이 순간 국민을 끝까지 지킨다는 국가의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발 방지와 당당한 복귀입니다. 우리는 숫자와 절차, 동맹의 원칙으로 당당히 맞섰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